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학습에까지는 거래관계의 수립으로서 거래 제의 및 서큘러 레터 그리고 크레딧 인콰이리 즉 신용조회와 관련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기시키자면 우리가 무역 거래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 단계는 거래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 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체결된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학습한 것은 거래관계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차 학습에서는 그 거래관계의 수립과 관련해서 계약이 셀러와 바이어로서 한 건의 계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 혹은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을 협정해 둔 것을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계약을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개별 계약이라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가 건건히 계약을 하는,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포괄 계약이라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장차 장기에 걸쳐서 혹은 수회에 걸쳐서 소위 거래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 간의 개괄적인 거래 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 해가지고 일반 조건이죠. 그게 일반 조건 협정서. 그래서 일반 조건 협정서와 에이전스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본인 대 본인으로서의 어떤 거래가 아닌 본인 대 대리인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인 협정서.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대리점 소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리점 협정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가 무엇이며, 또 이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를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가 갖춰진 학생은 교재 12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라는 것은, 자, 앞서 우리가 이제 크레딧 인콰이리 봤죠. 신용조회에 의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확실해지면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이때 무역거래가 일시적인 거래가 아닌 계속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후일의 신속하고 원만한 거래는 물론 분쟁 발생의 예방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일반 거래 조건자 G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Business, 일반 거래 조건을 협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 당사자 간의 매매 당사자인 소위 셀러와 바이어가 이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해서 도달한 합의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자, 위에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또는 각서, 메모랜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이 MOU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MOU. 그때 M은 메모랜덤입니다. O는 of. 그래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갖고 MOU를 뭐 체결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 MOU를 굳이 번역하자면 양해각서라 그러는데, 본 구체적인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이와 같이 소위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해 두는 것을 우리는
MOU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의 내용으로서는 거래 형태가 무엇이며 매매 계약 혹은 거래 상품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등등 해서 많은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담게 됩니다. 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먼저 거래 형태에서 즉 이 거래가 소위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 대 본인의 거래인가 혹은 본인 대 대리인의 거래인가의 어떤 거래 형태에 관해서도 명시를 해두고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뭐 상품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량은 무엇이며 또는 상품 가격에 관한 조건 소위 이제 우리가 품질, 수량,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선적 그죠? 선적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이렇게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죠? 요 5가지 조건을 우리가 앞서 학습할 때 무역 계약 조건의 5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질, 수량에 관한 것, 수량도 수량 단위가 무엇이며 뭐 수량의 결정 시기 또는 ML 클로즈, more or less 클로즈 등등에 대해서 소위 이제 명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에 관한 조건도 가격 표시 통화와 가격 조건을 명시. 자, 우리가 개별 계약에서 했던 구체적인 계약서에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가격이라 하면 전체 가격이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불 이와 같이 CIF 가격으로서 100만 불 한다라고 구체적인 가격까지 명시됩니다만은 일반 거래 조건에서는 구체적인 가격보다는 가령 FOB 조건을 하겠다 혹은 CIF 조건을 하겠다 이와 같이 소위 그 조건만을 명시하는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가 뭐 오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배웠습니다. 앞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무역계약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때 이제 오파를 낼 때 이 오파의 유효기간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된 조건 그죠? 그 다음에 할인에 관한 내용 뭐 그 다음에 포장 조건 자 우리가 포장은 무역계약의 7대 조건에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포장 방법과 화인에 관한 것도 명시하고 그 다음 선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선적과 관련해서 뭐 선적 지연과 불선적의 불가항력 문제는 물론 기타의 조건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있을 경우에 선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갈견 같은 맥락이죠. 선적 지연과 관련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역계약의 7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험에 관련된 조건이 있었죠. 보험 조건에 ICC 무슨 조건으로 할 것이냐, ICC A로 할 것이냐, B로 할 것이냐, 뭐 C로 할 것이냐. 그 다음 보험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보험금 지급 장소 등등에 관련된 거. 자, 이와 같은 것이 주로 이제 무역 계약의 소위 조건, 구체적인 terms of 우리가 뭐 payment, terms of 퀄리티 될 때 terms죠. terms and condition 했을 때 주로 terms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 기타 클레임에 관련된 거 이와 같은 조건에 위반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전에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협정서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까지 유효하며 또 그 유기한 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 협정서 내용을 파기할 경우에 어떤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의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실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가 어떻게 작성되는가를 예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어떤 그냥 모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 협정서는 뭐 서문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체결된다고 해서 메설즈 A 리차드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 자는 누구로 바이어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A 리차드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는 수입업자이고 동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는 셀러, 소위 매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는 수출업자이고 A 리차드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는 바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앞서 여러분들이 앞서 수업하면서도 젠틀맨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질문을 해 왔는데, 젠틀맨 같은 경우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인사말을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하듯이 상대방에게 소위 인사말을 붙이는 것인데,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소위 회사 앞으로 서신을 보낼 때, 그 회사 앞으로 보낼 때 소위 이것도 이제 영국 스타일, 브리티시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이 조금 틀리는데, 브리티시 스타일 같은 경우는 Dear Sirs라고 보통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젠틀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그것은 뭐 번역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신사로 번역해 놓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안녕하십니라고 시작할 때의 그 소위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소위 인사말 셀루테이션인데, 보통 회사 앞에서도 존칭을 붙일 때 이 메설저라고 붙이죠. 우리 존칭을 붙일 때 회사 앞에 사람 명칭으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존칭으로 메설저를 앞에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그냥 회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평범한 일반 회사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메설저를 안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갈로를 지난 것은 뭐 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이런 말인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냥 없어도 관계가 없다. 그냥 동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적인 요건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갖춰야 되지만은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서 우리가 보통 거래 형태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 해가지고 거래 형태를 설명을 해놓고 있죠. 비즈니스 해가지고, 자, 이 거래는, 자, business is to be transacted. 그죠? between, 다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합시다. Business is to be transacted between sellers and buyer as a principal to principal. 그죠? On their own account and responsibility for the sale of the seller's goods in 뉴욕이라 해놨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리차드 회사와 동아 트레이딩의 어떤 거래 협정인데, 이때 보면 자, business is to be transacted. 자, 거래는 이루어진다, 거래된다죠. 이 사업은 어떤 누구 사이에서 between A and B니까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그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가, 즉 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는 뭐로서? 본인 대 본인의 거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 대 본인의 거래로서 to be transacted,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본인 대 본인이라 하는 것은 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on their own account, 그들 자신의 계정과, 그죠? 그들 자신의 계정과 and responsibility, 책임으로, 뭐를 위하여? for the sale of the seller's good in 뉴욕이죠. 뉴욕에서 셀러의 제품을 the sale, 판매죠. 그래서 셀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소위 이루어지는 본인 대 본인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무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무역이라는 것은 셀러가 바이어가 서로 자기 자신의 어떤 비용과 위험 하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뭐 account and responsibility 내가 있죠. 그들 자신의 계정, 그들 자신의 계산, 뭐 그들 자신의 비용과 and responsibility, 책임 하에서 소위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 대 본인의 거래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건 수출 무역 거래 형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반 협정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duration of agreement죠. 이 협정서의 유효 기간입니다. 이 협정서의 유효 기간. 우리가 보통 duration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서 이제 협정서의 기간대가 있는 경우는 유효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것은 이 협정서가 언제 소위 얼마 동안 이 듀레이션한 기간이죠. 얼마 동안 유효하며 그죠? 그와 같은 유효 기간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됐다. 자, this agreement is to be effective. 자, effective for 2 years after the date mentioned below, being terminable at 3 months notice or without any such notice when either party violate any of the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absence of any such cause, it will continue in force automatically for another 2 years. 자, 이 협정서는 is to be effective. effective라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니까. 이 협정서는 유효하다. 지금 보통 여기서 우리가 is to는 이 법 조문이 있는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shall이라는 의미로서 shall be effective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서 그래서 this agreement is be effective. 그러니까 이 협정서는 유효하다.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이죠. After the date mentioned below. mentioned below는 아래에서 언급된 그 날짜 이후로. 자, 아래에서 아직 언급된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협정서 밑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리고 자, 한번 봐요. being terminable at 3 months notice. 자, being terminal은 종료될 수 있다죠.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종료됐냐면 at 3 months notice. 3개월의 통지 혹은 without any such notice. 그러한 통지가 없다면은 자, when either party violate any of the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나는 기간이 나오고 있죠. being 자, 그래서 이 협정서는 아래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 그 다음에 being terminal이죠. 그러니까 being terminable이니까 종료될 수 있다. 뭐로서? at 3 months notice. 그게 3개월 전의 통보에 의해서 being terminable 되든지 그죠? 종료되든지 혹은 without any such notice. 만약과 같은 통지가 없다면은 어떤 경우에 when either party violate any of the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either party니까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되었든지 셀러가 되었든지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violate 위반할 경우에 무엇을 any of the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규정된 조건 중의 하나라도 이런 말이지 any니까 그 규정된 조건의 아무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당사자가 바이올레이트 할 경우에는 뭐 없이 그러한 통보 없이 그러니까 being terminable 그러니까 이 종료될 아래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한데 종료될 수 있는 것은 3개월 전에 어떤 통지나 혹은 그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specified terms 하는 것은 이하에 쭉 규정되어 나온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된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에 소위 종료될 수 있다. being terminable. 자, being terminable은 종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보세요. in the absence of any such cause. 자, in the absence는 뭐뭇이 부재중이라는 것이죠. 뭐뭇이 없다면은 any such cause. 그러한 원인이 없다면은 it will continue. 그것은 계속된다죠. in force. 앞에 나오는 이 be effective와 같은 말이죠. 유효하다는 거. automatic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it will continue 계속된다. 얼마 동안? for another 2 years. 그 다음의 또 다른 2년이니까 그죠? 다른 2년 동안 계속
계속된다. 또다시 2년간 계속하게 된다. 즉 이 협정서의 소위 유효 기간은 소위 이 협정서를 맺은 날짜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한데, 정확하게는 날짜를 포함하지 않죠. 애프터니까. 만약에 2020년 5월 1일이라면 5월 1일자를 빼고 5월 2일부터 소위 2년 동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효하고, 그 다음 이것이 종료되려면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3개월 전의 통지나, 만약 그러한 3개월 전의 통지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이 거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종료 사실이 없다면은 in the absence of any such case죠. such cause, 그와 같은 어떤 원인이 없다면은 it will continue. 그것은 enforce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계속된다. 얼마 동안? for another 2 years. 2년 동안, 그죠? 다시 2년간 계속해서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 또 그와 같이 뭐 위반이라든지 어느 일방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 3개월 전에 통보가 없다면은 또 다른 2년 동안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다소 여러분이 조금 난해할지 모르지만,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협정서가 얼마 동안 소위 존속할 것이며, 이 계약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이 소위 종료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며, 뭐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해놓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ffer. 자, 우리는 offer는 굳이 뭐 번역을 앞에서는 청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offer는 offer다. 그래서 all firm offer. 자, 모든 all firm offer made by cable unless otherwise stipulated. 자, 이 우리 법조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shall remain in force for 3 days, including the day cabled. Sunday and official bank holidays will not be counted as days. 자, as days. All firm offer made by cable. 자, 케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펌 오퍼, 이 말이죠. 소위 전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펌 오퍼는 unless otherwise stipulated.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갈로를 치버리면 앞으로 빼도 관계없습니다. 다르게 규정되지 않았다면은 unless 자체가 부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전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펌 오파는 shall remain in force. 자, in force 유효하다 그랬죠. shall remain in force for 3 days. 3일 동안 유효한 채로 남아있다. 3일간 유효하다. 전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펌오퍼는 3일간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3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including the day cable 되놨죠. 그 전보 친 날짜를 포함하여 3일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소위 펌오퍼를 셀러가 냈으면은 오늘 예를 들면 5월 1일 날 펌오퍼를 냈다. 그러면은 그 5월 1일을 포함한 5월 1일, 2일, 3일 동안 이 펌오퍼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효하고, 그 다음 Sunday and official bank holiday 했죠. 일요일과 공식적인 은행 공휴일, 은행 영업하지 않는 날 있죠. 은행 공휴일은 shall not be counted as day. 카운트 되지 않는다. 뭐로써? 그 as a days죠. 그 날짜로서. 방금 여기 있는 유효기한의 그 3일 안에 무슨 날짜가 포함되지 않냐면은 Sunday and official bank holiday는 shall not be counted. 카운트 되지 않는다. 소위 계산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월 1일이 예를 들면은 5월 1일이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5월 1일이 금요일이라면은 이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1일, 2일, 3일인데, 예를 들면 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일, 3일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고 은행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이 오퍼의 유효기한은 그 다음 월요일인 4일과 5일까지 소위 유효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와 관련된 오퍼의 유효기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acceptance 나오죠. 자, 이 오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cceptance must be made by cable. 자, 승낙은 must be made by cable. 전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within the time specified. 규정된 기간 내에. 자, 규정된 기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오퍼의 유효기한이 3일이었죠. 그러면 그 유효기한 내에 소위 승낙을 해야지 이 승낙이 유효한 것이지, 3일이 지나버리면 승낙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파 액셉턴스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했는데, 그때 계약이 체결이 유효한 여러 가지들을 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케이블로 보내라 했는데 우편으로 보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케이블에 의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파와 액셉턴스의 소위 그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액셉턴스도 반드시 오파의 유효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액셉턴스 역시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유효기한 내에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만 이 액셉턴스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이 있죠. 우리가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문은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orders must be confirmed by cable subsequently a separate contract note or order not shall be sent by following mail. Order thus confirmed cannot be cancelled unless by mutual consent. 자, 자, 주문해가지고 order must be confirmed by cable. 자, 주문은 케이블에 의해서 must be confirmed니까 확인되어져야 한다죠. 반드시 주문은 전보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subsequently,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말이죠. 달았어, 연속해서, 뭐 이어서 이 말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separate contract note, 별도의 계약서 혹은 order note, 주문서죠. 별도의 계약서나 주문서가 shall be sent, 보내져야 한다. 뭐에 의해서? by following mail. 바로 그 소위 그 다음에 어떤 메일이죠. 우편. 그게 일단 주문은 전보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나 소위 주문서가 shall be sent by following mail. 그 다음에 어떤 우편으로죠. 그죠?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어서 일단 전보가 빠르죠. 우편보다. 그러니까 전보를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 이어서 우편에 의해서 그 우편으로 소위 별도의 계약서나 혹은 주문서가 센터 보내져야 된다. 발송해야 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thus, thus는 갈로 칩시다. 따라서 이런 의미니까 앞으로 보통 나와도 되고, 지금 order confirmed. 자, 따라서 자, 뭐 이렇게 따라서 order confirmed, 소위 확인된 주문. 자, 따라서 이렇게 확인된 주문은 cannot be cancelled, 취소될 수 없다. unless by mutual consent, 상호 동의가 없다면이죠. unless는 우리가 if나 만약에 서로의 어떤 동의가 없다면은 이와 같은 주문은 취소될 수가 없다. 가격, unless otherwise stated. 자, 자주 나온다 그랬죠. unless otherwise stipulated, unless otherwise specified. 다 같은 의미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은,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은 이 말이니까, 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혹은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은 어디에서? in the letter or cable. 자, 편지나 전보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price shall be quoted in US 달러. 자, 가격은 뭐로 제시되어져야 되냐니까 US 달러 해놨죠. 미 달러로 제기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은 무슨 베이스로 해놨습니까? on CIF 뉴욕 베이스. 자, 우리가 CIF 뒤에는 목적항 혹은 도착항이 기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수입업자가 미국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약서에는 가격이 얼마라고 기재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가격은 그냥 US 달러 CIF 뉴욕 베이스로 제시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자 품질. The sellers are to supply the buyer. 자,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Supply A with V. A에게 B를 공급하다 해서 바이어에게 무엇을 샘플을 공급해야 합니다. B2. 자, 셀러는 바이어에게 샘플을 어떻게 프리 오브 차지 해놨죠. 무료로 소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And 그리고 the quality of the goods. 그 제품의 품질은 to be shipped should be fully equal to. 자, fully equal to는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봉제품이나 이런 데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말아 그랬습니다. 샘플의 경우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상품의 품질은 어떤 품질? to be shipped 되니까 선적되는 그 상품의 품질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적되는 상품의 품질은 should fully equal to 완전히 같아야 된다. 뭐와? 샘플과 견본과 어떤 견본과 on each on order에서 기본이죠. 주문이 주어질 때, 그래서 주문이 주어졌을 때의 견본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료로 견본을 제공해야 되고, 그때 소위 선적되는 상품의 품질은 뭐와? 소위 주문 시의 견본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량. The minimum quantity. 최소한의 수량이란 말이죠. The minimum quantity for an order. 자, 주문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은 to be the standard contents of one package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문에 대한 최소한의 수량, an order니까 정확하게 하면 한 회의 주문이죠. 그래서 그 한 회에 대한 최소한의 주문은 is to be the standard content of one package. 그러니까 원 패키지는 한 패키지의 스탠다드 컨텐츠, 표준 컨텐츠는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표준 내용량, 한 패키지의 표준양이어야 한다. 지금 자, 원 패키지의 그 스탠다드 컨텐츠는 무엇인가는 아직 규정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minimum quantity for order is to be standard contents of the 소위 원 패키지, 한 꾸러미의 그 스탠다드 컨텐츠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 해 주문을 할 때 그 주문의 최소량은 소위 스탠다드 표준량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assortment of various articles is to be accepted so long as the total quantity exceeds the minimum just explained. 자, assortment는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섞는 거 혼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품목들, various article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러 품목들의 어떤 assortment, 혼합, 그죠? 혼합은 is to be accepted 되어 있습니다. is to be accepted는 소위 인정된다, 인수하게 된다죠. so long as 뭐 하는 한 the total quantity가 전체 수량이 exceed the minimum just explained니까 방금 설명한 최소량을 초과하는 한, 그죠? 초과하는 한 accepted 될 수 있다. accepted 된다. B2B니까 그래서 is to shall be accepted로 해서 해버리면 더 빈습니다. assortment of various article. 그러니까 여러 품목들의 그 혼합은 shall be accepted. 소위 인수된다, 인정된다. 뭐 하는 한 전체 수량이 방금 설명한 최소한의, 그죠? 최소한의 수량을 초과하는 한. 방금 언급한 최소량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더 미니멈 컨텐츠가 뭐하는 한 스탠다드 컨텐츠라 되어 있죠. 한 패키지에 그 한 포장의 어떤 그와 같은 스탠다드 컨텐츠를 초과하는 한.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서 그 스탠다드 컨텐츠가 되었던 그 최소 수량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 가지 혼합물이 최소 수량이 되었던 최소한의 어떤 수량품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이제 수량. 그 다음에 자 마킹이 나옵니다. 마킹. 우리가 보통 앞에서 포장할 때 화인이라고 배웠죠.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되는 거 이제 표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쉽먼트, 이때 쉽먼트는 선적품, 뭐 굿즈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선적품은 셀비 마크트 표시되어져야 되고 and numbered 숫자가 넘버는 수량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적품에는 표시가 되고 소위 번호가 붙여져야 한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율이죠. The special discount of 3% from the contract price.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is to be accorded on an order exceeding 5,000 dozen in quantity. 자, 3%의 특별 할인, 뭐로부터? from the contract 플라이스였죠. 그 계약 가격으로부터. 자, 그 계약 가격으로부터 3%의 특별 할인은 is to be accorded. accorded는 permitted 같은 의미죠. 허용되어진다. on order 어떤 주문에 대해서 exceeding 5,000 dozen in quantity죠. 그러니까 그 한 해 그 수량이 뭐하는 한 5,000 다스를 초과하는 그죠? 익시딩하는 5,000 다스를 초과하는 주문에서 소위 3%의 특별 할인이 허용된다. 자, 할인율과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패킹해가 이제 포장과 관련된 게 나왔죠. Proper export bale packing is to be carried out. Each bale bearing the mark AR with port mark running the bale number and the country of origin. 자,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proper export bale packing 적절한 수출용 베일 패킹. 우리 보통 베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쌀 포대, 우리가 보통 포대 가죠. 포대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우리 포대를 보통 베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베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러분이 베일이 뭐지 하면은 이 베일은 쉽게 말하면 그런 쌀 포대라고 생각하면 포대 종류를 베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절한 수출용 베일 패킹. 자, 그 베일 포장이 그죠? 베일 포장이 to be carried out 수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출용 베일 포장이 행해져야 하고 each 베일 각각의 그 베일에는 베어링 베어하는 우리가 간직하다죠. 이건 넘버링 혹은 마킹 같은 의미입니다. 그 각각의 베일에는 the mark AR이라는 마크, 이걸 우리가 소위 여기 나온 진짜 메인 마크죠. 여기서 보듯이 AR이라는 마크와 뭐가 더불어서 포트 마크 해놨죠. 목적 항구. 여기 보면 뉴욕이라는 목적 항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러닝 베일 넘버. 러닝 하는 것은 1년 번호란 말입니다. 1년 소위 베일 넘버와 그 다음에 더 컨트리 오브 오리진 원산지. 지금 보면은 이제 원산지가 나오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C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 C는 케이스로 봐도 되고 지금 이것은 베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연속된다고 했을 때 앞에 연속하는 것은 러닝이란 말을 썼죠. 그런데 보통 이 러닝과 같은 의미로서 consecutive CONSECUTIVE 그래서 consecutive number 하면 이게 소위 1년 번호에 그때 C로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consecutive number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200번까지 가령 200개라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이 소위 이제 목적 여기 지금 위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렇게 만약 이것이 이제 베일이라면 우리가 포대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 포대에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수출용 베일 패킹이 수행되어져야 되고 각각의 베일에는 더 마크 AR이라는 마크와 뭐와 더불어서 목적항과 더불어서 그죠? AR이라는 마크와 그 다음에 그 베일의 1년 번호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letter of credit 신용장 나오죠. Bankers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shall be opened at the time each contract is made. 자, 여기서 자를게요.
Bankers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자, 은행의 취소 불능 신용장. 당연히 뭐 앞에 이 bankers 없어도 관계없죠. 우리가 보면은 그냥 취소 불능 신용장이 shall be opened. 자, 개설되어져야 합니다. 발행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At the time each contract is made죠. 각각의 그 계약이 made 될 때, 이루어질 때, 그죠? 그 개별 계약이 이루어질 때.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죠. 하나하나 이 계약마다 작성되는 개별 계약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야말로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일반 조건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계약 하나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신용장은 어떻게 그 각각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소위 개설되어져야 된다. 신용장을 미리 한꺼번에 개설해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장은 그 각각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소위 shall be opened 개설되어져야 된다. 발행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payment 결제죠. 결제. Draft is to be drawn at the site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ich should be opened in favor of the sellers immediately upon conclusion of a contract. 자, 일단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결제, 그 직업이죠. 직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Draft is to be drawn at the site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자, 여기까지 우리 앞에서 그냥 한번 볼게요. 취소 불능 신용장에 under 의거하여 뭐뭐 하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취소 불능 신용장 하에서 at site로 일람불로 to be drawn 발행되어져야 한다. 그 어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어음은 결제지만은 소위 취소 불능 신용장에 의해서 at site로 발행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취소 불능 신용장은 which should be opened죠. in the favor of는 누구누구를 위하여죠. 그러니까 셀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용장 관계에 있어서 셀러가 수익자였죠. 그러니까 셀러를 수익자로 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셀러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없는데 셀러를 수익자로 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 셀러를 수익자로 해서 개설 which should be opened니까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 하에서 어음이 발행되어져야 된다. immediately 뭐와 동시에 on conclusion of the contract 해놨죠.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그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즉시죠.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즉시 소위 셀러를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서 which should be opened니까 개설되어진 수익자를 소위 셀러를 수익자로 하여서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하여 일람불로 발행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페이지가 끊어져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for the corresponding value of an order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자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corresponding value of an order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문에 상당하는 금액, 다시 말하면 그 주문 금액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 금액에 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셀러를 수익자로 해서 발행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하여 일람불로 발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결제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at site LC, 즉 일람불 어음에 의해서 소위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뭐 다소 좀 이제 길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payment 결제, draft is to be drawn at the site로, 자, at the site로 발행되어져야 된다죠. 뭐에 의하여?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하여. 그런데 이 취소불능 신용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죠. Should be opened in favor of the seller. 셀러를 수익자로 해서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하여 일람불로 발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immediately upon conclusion of contract니까 그 계약의 체결이 되자마자, 즉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해서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하여서 소위 일람불로 발행되는데, 이때 어음이 발행되자면 일람불로 발행되는데, 그 발행된다고 해서 for the corresponding value of an order 해놨죠. 그 1회 주문에 대한 그 주문 가액, 그러니까 그 주문의 corresponding 하는 것은 어디에 일치하는, 상당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주문 금액, value of amount로 해도 관계없고 value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문 금액, 은 오다니까 한 해의 주문 금액이죠. 그래서 그 주문 금액에 corresponding 하는, 상응하는, 일치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람불로 어음이 발행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with 해놨죠. 뭐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 일단 보고 합시다.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 자,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이니까 운송 서류 전통, 완전한 한 세트 이 말이죠. 그래서 운송 서류 전통, 즉 이 운송 서류 전통 해놓고 네임리 해놨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가 뭐냐면은, 자 여기 나오는 bill of lading, 선화증권,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인슈런스 폴리시,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 and 그리고 뭐 다른 서류들, which each contract require, 그 각각의 계약에서 require 하오는 뭐 기타의 서류들 이 말이죠. 그죠? 그 기타의 서류 전통을, 그러니까 이 선적 서류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선적 서류와 함께 주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주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죠? 금액에 대해서 어음은 일람불로 발행되어져야 된다. 이때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네임리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이나 상업송장, 그리고 other document, each contract require, 그 각각의 계약에 수요하는 다른 서류들. 자, 이거 앞에서 아마 시험 문제 한 번씩, 우리 무역사 시험 문제도 나오고 무역영어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간혹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shipping document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보면 shipping document를 하는 것은 bill of lading도 있고 보험증권도 있고 상업송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뭐 각각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뭐 품질증명서, 검역증명서, 뭐 이런 건 전부 우리가 소위 이제 운송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송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에 with 해놨죠. with 해놨는 것은 이 어음에다가 소위 뭐를 첨부하라는 얘기하면 이와 같은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죠. 그래서 그 전체 운송 서류를 소위 그와 함께 그 주문 금액에 상당하는, 소위 상당하는 사이트로 발행되어 일람불로 발행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람불 하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왜 그렇게 무역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사이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를 할 때 그 수입업자가 서류의 인수와 동시에 즉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사이트라 그랬죠. 사이트를 우리가 뭐 영문으로 보면 보자마자 이런 뜻입니다만은, 신용장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개로, 소위 기업 기한에 따라서 신용장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사이트 LC가 있고 유전서 LC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 이게 상당히 긴데 일단 페이먼트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선적과 불가항력, 그 다음에 뭐 이항 목적지, 보험, 클레임, 중재 이와 관련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